코로나 잘 견뎌내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참 코로나가 끝이면 참 좋겠는데 이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놈이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많은 전문가들 의견은 그랬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바이러스도요, 이 자기도 살아야 됩니다. 이놈도. 그러니까 벌써 변종에도 뭐 여러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 사람들이 못 살게 굽니까? 이놈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모양도 바꾸고 이래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우리와 이제 같이 지나야 된다. 저는 제가 아까 구청장님 말씀에도 저는 5년마다 저는 딱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중점을 두겠다. 이번 2020년부터는 저는 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5년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자연동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 참 아주 아주 적절한 그런 제목이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이게 이 코로나가 제 일생에는 아마 이렇게 무서운 병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참 적게 이 희생이 적게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은요, 이 면역 식단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입니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는 보건위원회에서는 이 지중해 식단이 참 건강 식단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 지중해 식단이 왜 그렇게 건강 식단이냐? 그러면 이 지중해는 이제 바다니까 아무래도 뭐 해산물, 수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중해 연안에는 이 상하이도 그 건강에 좋다던 그런 채소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또 그리고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이태리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참 식탁에는 항상 웃음이 감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들은 이제 식사가 끝나면은 한두 사람이 같이 한 20분간 산책을 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파세기아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식사 시간에도 참 좋고 또 소화에도 참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참 낙천적인 이런 그 성격인데 그래서 참 좋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식단을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갖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식단도 세계에서 최고의 건강 식단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세계 최고다는 소리를 못하느냐? 우리한테 이제 결정적인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이 농약 비료가 너무 많아요. 이 농약 비료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 사람한테 최고의 건강식이다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얼굴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식단이 또보다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 이게 서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채소도 보면은
편하다라 그러면서 겨우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수라 하면서 꼭 애들 스파게티 그러고 그 국수를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스파게티하고 국수가 뭐가 다르냐 나가 보니까 나는 뭐 훨씬 더 국수가 맛있는데 이 아이들은 스파게티가 맛있는 것 같아. 여기다 뭐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스파게티 패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면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올 세대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면역이 정말 튼튼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요즘 여러분들 보면 이 방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이 노란 옷 입고 나와서 뭐 마스크를 껴라, 떨어져라, 그다음에 뭐 예방 주사를 맞아라. 방역은 굉장히 우리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방역과 면역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 방역 이야기는 참 잘하는데 면역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그 보건당국에서 나와서 면역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면역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너무 점잖이 가지고 말을 좀 잘 안 하시는 그런데 저도 이게 참 보면 이 건강에는 방역도 참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생각할 때는 이 면역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방역이 좀 시원찮아도 면역력만 튼튼하면 병에 걸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역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정말 그 면역이 튼튼해지느냐? 여러분 그 같은 환자방에 같이 계셔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걸려도 굉장히 뭐 감기처럼 뭐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느냐면 또 저 불행히도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냐 하면은 그건 방역의 차이가 아니고 면역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면역력이 튼튼하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그런 아주 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참 이 면역을 튼튼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면역은 그냥 뭐 병을 예방한다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감염의 방위 이게 뭐 첫 번째겠지만 그 다음에도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병을 예방하고 암 우울증 등 마음의 병도 예방하고 피로병을 병의 회복을 촉진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참 이 신체 기능도 굉장히 빨리 이제 회복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면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병에 안 걸린다 그런 그런 좁은 의미에서 굉장히 그 폭넓은 건강에 참 중요한 인자가 면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면역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못 보셨죠? 사실은 면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역을 보면 어디서 도대체 면역을 담당을 하느냐?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우리 피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백혈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은 백혈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힘이 튼튼해야지 면역력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 병균에 우리는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병균도 보고 여러분 좀 그냥 내가 병균들이 그렇지만 바이러스도 있고 어디는 또 굉장히 무서운 세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 우리 몸은 면역이 튼튼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면역에
출발 제도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건강인도 하루에 5,000개 암세포가 생깁니다. 5,000개가. 그럼 우리 다 암에 걸렸을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5,000개가 생겨도 여러분 여기 보면 NK세포라고 있습니다. 이 NK세포가 이 암을 특별히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이 지금 나한테 침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백혈구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놈이 이 싸움을 잘하느냐 여기는 그러니까 암세포에 대해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것은 NK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암세포라 하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백혈구의 성분이 다 달라집니다. 이 출동하는 게 다 달라져요. 그렇게 이제 백혈구가 튼튼해야지 말하면 면역력이 튼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게 암인데 여러분 이 암은요 굉장히 급합니다. 누구든지 암이라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막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뭐 그 생각부터 먼저 하고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그러고는 이제 좀 어떨 때 보면 아주 어떨 때는 아주 엉뚱한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은 세컨 오피니언 이 두 번째 의견도 물어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은 뭐 그 의사가 훌륭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한 번 더 받아봐라. 똑같은 질병이라서 이 무서운 병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컨 두 번째 의견도 받아보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 암은요 굉장히 만성병입니다. 이 암이 이게 진단이 될 정도면은 이 암 크기가 콩알만 해야 됩니다. 제법 이 정도로 돼야지 이제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대개 한 20년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만성병인 암입니다. 고로 암이 걸렸다고 막 급하게 서두를 건 정말 없습니다. 20년이 걸립니다. 한 가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은 세포암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진짜 암입니다. 이놈은요 암 걸렸다 그러면은 거의 현재 우리 의료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스몰셀 카시노마라 그러는데 작은 그거는 암세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암세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요놈은 굉장히 급합니다.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이건 뭐 저 예외고 대부분의 암은요 거의 한 20년, 30년 만에 발견이 됩니다. 이 콩말만하게 큰 놈이 이제 소위 암이라고 진단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암에 걸렸다고 너무 허둥대고 막 그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러고 허둥대고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정말 좀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도 다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포들이 전부 다 이게 백혈구에서 이제 분파가 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백혈구가 출격하는 백혈구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먹는 데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이 먹는 것과 이 병과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저기 보시지만 저기 소장에 있는 세포들인데 바이엘 세포라고 저기가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은 저기 다 모여 있습니다. 70%가 저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은 장에서 70%, 그 다음에 뇌에서 30%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는 물론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공격적인 그런 세포로 자라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특히 이 암세포가 아까 굉장히 종류가 많았다 그랬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임파쿠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이제 직접 이런 여러 병균과 싸움을 제일 잘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 그 현장에는 역시 임파쿠가 제일 많이 설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놓으면은 이 우리가 장내 세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균, 우리 몸에 유익한 균입니다. 또 하나는 유해균입니다.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소위 중간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놈은요, 어떨 때는 유익균 편을 들고 또 어떨 때는 유해균 편도 들고 그러니까 이놈이 어느 편을 들느냐에 따라서 우리 컨디션이 결정이 되는 그렇게 참 아주 묘한 놈이죠. 아주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한테 참 좋은 그런 역할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또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때는 물론 이제 유익균이 많아져. 그런데도 실제로는 중간균이 훨씬 더 많고 중간균이 유익균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몸이 참 굉장히 잘 돼 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90세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90세까지 살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는 뭐 내가 90까지 살겠다 하는 그런 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진짜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뭐 내가 무슨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 내가 살겠다. 뭐 그러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참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나이 먹는 데 대한 이야기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면역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요번에 이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는 그럼 어떤 놈이냐? 요놈은요 우리가 그 전에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균입니다.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결 이러고 싸우기가 좋죠. 근데 이러면 전혀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싸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굉장한 면역 세력을 면역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절로 우리가 병이 나면은 절로 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주 면역력이 아주 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별로 알지도 않고 그냥 아주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러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처럼 이제 여러분들 아마 면역 주사를 거의 다 맞았는데 이제 3차, 4차까지 맞으라고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4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일 확실한 놈은 이 백신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이 코로나에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면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면역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합니다. 원. 이 백신의 적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그러면 이제 이 항원이 생기면은 항체를 생겨야 됩니다. 이 항원에 싸울 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우는 부대가 힘이 우리가 약하면 또 우리가 이런 거 싸워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요번에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먹습니다. 그 백신을 만들 때도 이번에도 그 굉장히 빨랐어요. 보통 백신은요 한 4년 5년 돼야지 완전한 백신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급하니까 한 1년 2년도 안 돼서 백신이 나온 겁니다. 정말 좀 고마운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면역 가지고 싸움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항원을 또 이 항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거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면역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체가 확실히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결점이 요 백신은 여러분이 이번에 맞았지만 요 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든지 모든 바이러스를 다 처리한다 그러면 참 좋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 항원 A에 대해서는 이 항체 B만 효과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항체들 아무리 많아도 그놈을 이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면역이 힘든 것은요, 딱 꼭 한 가지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개만 듣는다. 그런 이게 이제 그런 이렇게 놀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면역계, 우리가 엄마로부터 타고나는 것, 이걸 우리가 자연 면역계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유도분만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데 실제 아이들이요, 이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이 면역력이 다 엄마로부터 받아낸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연분만을 의사들이 많이 권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엄마로부터 엄마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면역 이런 방어의 끈을 우리가 이제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튼튼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 자연 면역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는 거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항체를 만들어서 주사를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 경우는 이제 이 주사를 맞았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면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바이러스가 새로 나왔다. 이것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면역의 한계입니다. 이게 좀 한 가지가 여러 가지를 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혈구 종류에 따라서도 이 싸움을 이럴 때 병균과 잘 싸우는 놈이 있고 또 바실러스와 잘 싸우는 놈이 있고 바이러스와 잘 싸우는 놈이 있고 이렇게 저는 딱 이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한 가지 우리로서는 아쉬운 그런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장에서 70%, 뇌에서 30%.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첫째는요. 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들고 있어. 여러분이 건강의 비결이 뭐냐? 저보고도 아까 수행에도 그런 걸 물으시는데 실제로 이 건강의 비결은요. 첫째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여러분 이 원시시대 저 아프리카에 중국도 보면 아프리카는 참 가난하죠.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먹는 데 대해서는 저항이 별로 없어요. 많이 먹는 데 대해서는. 근데 이제 배고프면은 이제 굉장히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에 대한 이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요. 배고프면 못 견뎌요. 그러나 배부른 거는 배 좀 불러도 보면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의 첫째 비결은요. 모든 의과대학 서적을 다 들춰봐도 소식 다도입니다. 적게 먹고 그 대신에 많이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적게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한 이제 50대, 60대로 넘어가면은 점점 적게 먹고 심지어 이제 한 60대가 되면은 60%를 줄여라. 70대는 70%를 줄여라. 80대는 80%를 줄여서 먹어라. 이런 처방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꼭 그걸 따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먹게 돼요. 제가 이제 뭐 거의 90이 됐으니까 평소에 먹는 양에 정말 참 10%도 잘 안 되게 먹습니다. 이 큰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30cm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배고프다든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첫 번째가 이 면역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식 다동 이 첫 번째입니다. 요걸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고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즘 참 많이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배가 고파서 그러려고 더 굉장히 많이 먹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요,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건강의학서적에.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영양학에 대한 기초를 의과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다 가르칩니다. 영양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는 무엇에 좋다, 뭐는 무엇에 좋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이 날 때는 뭐 마늘이 좋다.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아주 기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대체의학 교육을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은 소홀합니다. 아직은 이 참 밥 먹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식 다동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게 정말 참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많이 운동을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비결. 면역을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바로 여기 소식 다동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 면역계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되게 이게 보면은 내가 엄마로부터 타고날 때 타고나는 것이 자연 면역계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고 안 될 때는 이제 획득 면역계가 이제 요거는 또 여러분 백신 새로 맞았죠? 그게 이제 획득 면역계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별로 병을 앓지 않아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까 그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의 식단이 참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건강하냐고 보면 뭐 특별히 먹는 것도 없어요. 뭐 수산물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정신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이태리 출장을 가거나 이러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언제 하면 네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네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하도 공부해서 야, 너 무슨 이야기 했노? 그랬길래 그 무슨 이야기 했다는 거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참 이 식당이 굉장히 즐거운 식단이에요. 식단 자체가.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소식다동 많이 움직여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식사 후에는 꼭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과 아주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한 20분 걸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뇌에서 만든다는 걸 어디서 만드느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는 여러분 뇌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생명의 중추입니다. 이게 식욕 중추, 성욕 중추, 이 모든 중추가 이 시상하부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스트레스도 여기서 받습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책도 여기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 관리를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에는 소장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죠? 소장에 이 면역세포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도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뇌 한복판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인간의 모든 욕구라든가 이런 중추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은 참 스트레스를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봤대 이거를 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얼마나 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유 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영 죽을지경이다. 그럼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스트레스도 이 정도에 있을 수 있지. 너 있는 동안에 너무 그렇게 말씀 부르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갈 때 되고는 가거라.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면역에는 소식 다동하는 게 첫 번째로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입니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절대로 이게 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굉장히 편해지죠, 사실은. 이게 그럴 수 있다. 너 있는 동안에 말씀 길로 별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거든 너 물러가라. 그런 자세가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면역도 이 스트레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면역에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차이를 조절하는 데가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생명의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30%가 이 뇌에서 면역을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생명의 중추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공격 중추, 싸움을 하는 거라든가 이 묘하는 거, 성욕, 이 물욕,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몰려 있다. 여러분 이게 면역은요. 여러분 지금 그냥 면역이라 그러고 저도 그냥 면역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이 면역 이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면역의 의학적 명칭이라는 것은요. 이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 이게 자꾸 이름이 길어집니다. 그 말은 면역은 점점 관여하는 부위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랬죠. 제가 소장에서 그 다음에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자꾸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 장내 환경은 다 달라집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은 가스가 너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이걸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항상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건강의 세 번째 요소는 항상성의 원칙에 위배되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체온은 36도 5분에서 7도 이게 이제 정상 체온입니다. 건강 체온입니다. 이걸 넘어가도 안 되고 이거 안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항상 나는 어떤 상황에 가든 북극에 가든 남극에 가든 내 체온은 항상 36도 5분에서 7도 사이라야 된다. 이게 항상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는 막 땀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온을 낮추려는 겁니다. 또 추울 때는 몸을 부르르 떨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이 항상성의 법칙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어떤 환경이든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항상성입니다. 이게 그렇게 항상성이 무너지면은 건강이 무너지고 자칫하면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항상성의 법칙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한국의 전통식을 얘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영양학적으로는 최고로 건강식입니다. 이게 뭐 주로 보면은 발효식품들이 많습니다.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 전부 다 발효식품들이죠. 이 전부 건강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좀 배우고 가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채소를 옛날에만큼 먹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정말 고기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고기 먹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정말 이 고기라는 것이 귀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 고기를 가리 너무 많이 먹고 우리가 채식을 안 한다. 영양학자들은 우리가 먹는 채소 양의 3분의 1을 3배를 더 먹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이 채소를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직원들, 여직원들 보면은 아침에 나와서 이 샌드위치를 먹는데 채소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요. 살라다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다는 여러분 생야채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생야채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생야채는 살짝 데치거나 또 혹은 또 발효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식물은요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항상성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동물은 더우면 피하면 그만입니다.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견뎌내야 돼요. 그게 저 팔자가 좀 살아온 거죠. 그 대신에 식물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어 호르몬은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식물한테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식물을 생야채를 그냥 먹어서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 봉지를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취를 못하는 겁니다. 섭취를 못해요.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살짝 데치고 우리는 나물 문화가 우리가 참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이 나물은요 그냥 살짝 데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이 나물은 또 양념을 또 해 먹습니다. 양념. 여러분 양념은요 이 어떻게 쓰느냐? 약념입니다. 이 약으로 생각하고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양념이 아니고 약념이야. 그렇게 양념을 해서 먹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는 마늘도 들어가고 여러 미국에서 발간한 책에 보면은
이 항암제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마늘이라고 합니다. 마늘이 첫 번째입니다.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을 해서 나물을 먹을 때는 꼭 마늘을 먹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늘, 고추 등의 양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응을 쓰는데 사실은 양념이니까 이 기억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반찬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건강식인데 딱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그렇죠. 우리는 많이 먹는다. 그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게 우리가 농약 비료를 너무 많이 씁니다. 이게 정말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농약 비료를 많이 쓰면 특히 이제 그 비료는 요즘 이제 그래서 우리 친환경 평화별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이웃에도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친환경 가급적이면은 친환경으로 그렇게 좀 먹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은요 이 인공화합물은요 이 작은 양이라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화합물은 우리 인간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 처음 먹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우리 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뇌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인공화합물은 작은 애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도 인공화합물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라가 그렇게 우리가 장내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기분이 나쁘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뇌와 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장뇌 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에는 사실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 항상 튼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름이 자꾸 길어져서 제가 아까 설명 좀 내가 좀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인간은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만년 전의 인간과 지금 우리 인간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생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 한계 세포 여러분 우리가 이 세포 증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포 한 개가 정말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그다음에 8개가 되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암세포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이 하면은 이런 이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한테는요 산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쓰는 산소 중에서 그냥 몇 프로가 이 활성산소가 됩니다. 굉장히 그것은 아주 액티브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우리 이 내장을 아주 귀찮게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얘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가 나물할 때도 양념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 평소에 좀 많이 먹도록 하자. 그런 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익균도 그 전에는요. 이 유익균은 이게 굉장히 산성에 약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가 정말 야구르트입니다. 여러분 요구르트를 먹으면은 그 속에 굉장히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미 초창기에는 이 유익균이 이 위산은 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들어가면 여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장애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장애까지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참 고약하죠. 우리가 이제 정말 필요한 거는 장에서 필요한데 장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유산균이 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많이 발전해 가지고 모든 유산균은 거의가 이 장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익균은 또 우리가 저걸 또 먹어야지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이걸 잘 고라니를 먹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아까 파이토케미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더 나오네 보니까 저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이제 인류가 그냥 지내가면은 저를 그냥 먹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여물게 이 셀룰로즈라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 이제 이놈을 우리가 이제 씹는다든가 또 우리가 살짝 데친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는 이게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꼭꼭 여물게 그렇게 우리가 좀 막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이게 먹으면 정말 막이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비로소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을 따뜻하게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저도 이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몸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트 면역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우리 데이트하러 가면은 좀 추워도 참아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갔다 오면 이제 감기를 잘 앓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감기라는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몸을 따뜻하게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차면은 면역력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 그게 사실은 정말 몸은 차기야만 한다. 근데 요즘 보면은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 아침에 커피 카페에 와서 커피 시키는 거면 전부 냉커피야. 따뜻하게 먹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어요. 화가 나는지 전부 다 냉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여러분 차는 가급적이면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도가 떨어지면은 정말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그런 뭐 정말 좀 데이트 갔다 오면 감기 걸리기가 꼭 좋죠.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아침에 먹는 건데 여러분 스위스의 벤나 병원이라고 이 자연의학 병원으로서는 세계 제일 권위가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성지 순례하듯이 그 병원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저도 50년 전에 거기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면역주사라는 걸 삼시세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당근 주스를 꼭 삼시세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근 주스냐 그랬더니 이 당근이라는 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게 당근이래요. 그래서 이런 물 먹으면은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똑같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도 이 당근 주스를 꼭 마십니다. 그냥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이 당근 한 2개에다가 사과도 한 2개 같이 넣고 이렇게 죽을 짜면 죽을 쉽게 딸 수가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좀 싱거우면은 약간 꿀을 좀 타도 자기 식성에 따라서 그렇게 담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 면역 주스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뇌가 정말 이 면역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뇌가 항상 즐거운 상태라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스트레스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죠. 그렇게 참 이 스트레스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정말 참 병을 만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역 상태를 물을 때는 당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고 그렇게 꼭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수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건강 책에는 보면 수면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이 수면 철학을 수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우리가 제 수면 패턴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저는 한 5시 되면은 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밤 11시쯤 되면 늦어도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한 20분 낮잠을 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늦어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자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그때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란 나이가 잘 든다 그런 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이제 아이가 키가 작아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급해가지고 소아과 가서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놔주십시오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놔주는 의사도 있고 저는 뭐 반대입니다. 그냥 뭐 자기가 자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적어도 초저녁 그 3시간, 4시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그때 이제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날씬해지는 것도 그때 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양질의 수면을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파스기아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식사가 끝나면은 꼭 그렇게 한 20분 이렇게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을 위한 좀 체조라 그러면은 아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말 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뇌를 위해서 하고 나면 굉장히 상큼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 운동을 건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스타리카가 세계 5대 장수촌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만 코스타리카 사람들은요 이 참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연과 함께 산다. 그래서 뷰라비다라는 말이 자연과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자연 속에 인간이 제일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 제가 세로토닌 이야기를 제가 오늘 꼭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은 슬픈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또 내가 기쁠 때는 기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즐겁고 기쁠 때는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 세로토닌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것은요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잠도 조절하고 아픈 것도 조절하고 뭐 성욕도 좀 조절하고 식욕도 조절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냐? 정신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조절을 못해요. 울컥거리고 성이 막 나고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 노조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조에 가서 노조 무슨 회의할 때는 그 대표가 여성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이 잘 참을 수 있는 남자들은 뭐 외부한 대표가 안 되면 막 욱하고 그러고 이래서 가지고 깨지고 나면 며칠 동안 그 참 큰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자꾸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친구도 보면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조절을 못해요. 이렇게 욱하는 성질 그대로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노조 대표들은 여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박수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일단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은요,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세계에서 7위예요. 그런데 이 건강 수명이 73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은 적어도 이제 아파서 끙끙거리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참 중요한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83세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수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 건강 수명이 73세 가지고 83세까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건강 수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말은 잘 않지만 또 이 소위 회춘 수명이 누구든지 좀 적게 보이고 섹시하게 보이. 사람들은 저보다 굉장히 섹시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가 저 선배님, 당신이 좀 젊어 보여야지 어디 가서든지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잘 알아듣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어요. 와, 그랬더니 섹시하면 더 섹시해요. 이게 아직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느냐면 우리 한국이 정말 이 건강 수명이 참 튼튼해져서 그래서 정말 아주 그 고급 시장이 바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 오면은 요즘 우리 K-팝이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그렇죠, 패션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명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뭐 크게 돈 벌려는 게 아니고 정말 귀한 겁니다. 누구도 잘 접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이게 한국 사람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여지면은 아주 그 고급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고급 시장은 뭐냐? 물론 이제 오래 살아야 되고 평균 수명도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건강 수명이 정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회춘 수명이라고 합니다. 청춘 수명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오래 살고 섹시해야 된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섹시한 게 좀 좋겠죠? 저는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좀 이 설렘이 있어야 돼요. 이 설렘 요소가 그냥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그게 뭐 환자와 의사 관계든 선생과 관계든 직장 동료든지 뭐 누구도 간에 남녀가 만나면 가벼운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섹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장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섹시해야 되고, 이 세 가지 건강 요소가 정말 다 충족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먹는 건강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줄기세포가 좀 비싸요. 근데 앞으로 좀 싸질 거 많이 싸질 겁니다. 제가 그 협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낚시들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저는 공짜로 했어요. 샘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면역력이 약화될 때는 여러분 이거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졸리다든가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내 면역력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게 면역력 측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병원에 가서 혹은 또 여러분 여기에 아까 여기에 백혈구 분해 검사 요게 제일 간단합니다. 요거만 하면은 대충 내 면역력이 어느 정도가 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면역력이 약할 때는 주관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해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고급 시장이
한국이 더 형성이 될 때가 있다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여러 가지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이 세계 시장에 이 국격이 정말 한층 올라갔습니다. 야, 한국이 정말 참 근사하더라.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이제는 그런 고급 시장을 우리가 이제 참이 우리가 3년 후 되면 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2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좀 보통 큰 일이 아닌데 사실 그게 정말 굉장한 재앙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만 하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이 홍보를 잘하면 여러분 아직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아는 일본뿐입니다. 홍보에 최근에 되고 그다음에 저 유럽의 몇몇 부자 나라 그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초고령 사회 시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건강 특히 아까고 세 가지 건강 측면을 잘 살려서 놓으면은 정말 세계 부호들이 저 전대기를 몰고 한국을 오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